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약 1년의 연애 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1억 이상씩 모은 돈과 저희 친정에서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가 결혼할 때 1억 정도의 돈을 지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시부모님의 노후를 저희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결혼할 땐 시댁에선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서 지원을 약속하셨던 돈은 저희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시부모님이 지원하는 건가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지요. 그땐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우리 지원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지원해주고 이제 빈털털이 되었으니 우리 보고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알게 된 시댁의 사정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 대책은커녕 저희에게 매월 당신들의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달라고 하셔도 안 드리면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든 상황이 저희의 짐이 될 것임이 너무나 눈에 보였기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상황보다는 생활비를 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지요. 정확한 정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시부모님께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두 분 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시다 보니 그러다 더 아프시거나 다치시면 그 뒤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모님께서 요구하신 월 18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두 분이 사시는데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때마다 뭘 사야 한다, 세금이 더 나왔다 하며 저희에게 계속해서 더 요구하시고 매번 어디가 아프니 병원비를 달라, 누구네는 자식들이 뭘 사줬다더라며 자신도 갖고 싶다고 하시며 위시 리스트를 늘어놓던 시댁입니다. 그리고 그 위시 리스트는 그간 시모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효자 중에도 상효자인 남편이 모두 제공했고요.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최신형 휴대폰 등을 사달라고 하셨고 노안을 이유로 안경 쓰는 당신의 모습이 속상하다며 렌즈 삽입술을 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머리, 어깨, 무릎, 팔 모두 제 남편을 낳아 키우느라 고생해서 뼈가 사갔다, 이가 다 숭덩숭덩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한다는 레파토리를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님께서 오죽하시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 다 들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제 남편이 어머님에게 돈 드리고 선물 사다 바칠 때마다 30만 원 이상의 식사를 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합리화, 정당화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이렇게는 우리의 생활에도 너무 많은 타격이 있다, 아이도 낳아야 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는 만큼 시댁으로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에게는 중간에서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라고 했어요. 지금 드리는 생활비 그 이상의 지출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면서요. 저와 대화를 할 때면 알겠다고 하던 남편은 막상 시부모님께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다 더는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도 우리의 생활이 되니 드리기로 했지만 어쩌면 매월 그렇게 갖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돈을 뜯어가시는지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즘 남편과의 이혼은 이미 각오를 했기에 남편에게 어머님에게는 힘든 티도 못 내면서 왜 나한테 감정 호소해? 힘들면 어머님에게 말해. 더는 못 도와드린다, 이런 식으로는 생활비도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라고. 경제 능력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려. 그러면 나한테 감정 호소하지 마. 내 부모님이야? 당신 부모님이잖아. 이런 상황일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결혼할 때 1억 보태주신다며? 노후 대비 되어 있다며?
나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았지. 그게 내가 모은 돈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 줄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지. 그래, 그럼에도 내가 다 이해해서 결혼하고 더 많이 이해해서 생활비까지 드리면 된 거 아니야? 이제라도 적당한 선을 시부모님께 그어. 그렇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장 당신 통장 입출금 내역이랑 현재 재정 상태 모두 다 나한테 까.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금 당장 모두 오픈하라고. 남편은 저희 이야기에 그 자리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었고 장장 4시간 동안 일일이 통장 입출 입금 내역 및 주요 지출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상효자인 남편이 저 모르게 시댁에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했을지가 걱정이 되어서였어요. 남편은 바보처럼 주말 출근 다반사에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가며 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지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결혼을 해 제 눈치도 보이고 하니 최대한 일을 하여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보니 때때로는 제게는 감정적인 위로를 바랐고 시부모님께는 언제나 능력 있는 순둥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할 당시, 결혼할 당시 제가 눈이 삐어서 이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이런 부분이 안 보였던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제 차 확인한다고 확인했고 확답 받는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깡통도 이런 빈 깡통이 없으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 하나 보고 믿고 한 결혼이었고 사기 결혼을 당했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내 남편이니까 내가 안고 가야 하는가 싶더라고요. 남의 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기는 쉬워도 막상 당사자가 되어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했습니다. 상효자인 남편은 제가 나서겠다고 하자 자기야, 우리 엄마 자기가 직접 찾아뵙고 사실 근거로 조곤조곤 따지고 들면 쓰러지셔. 우리 엄마 죽으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아니, 절대 안 그러셔. 그런 쇼에 넘어가지 마. 어디까지나 내가 자기를 선택했으니 내가 감수할게. 대신 자기가 직접 가서 어머니께 우리 집 가게 상황 모두 말씀드리고 생활비 외 추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생활비도 절반으로 줄인다고 말씀드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어머님이 연약한 온실속 화초인 줄 착각을 하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족이 된 이상 앞으로는 이렇게 더는 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을 정리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머님과 직접 통화할 거란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더군요. 어머님, 그이가 어제 어머니께 별 이야기 안 하던가요? 재훈이가? 아니 무슨 이야기? 아, 별다른 말을 안 했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 절반만 드릴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두 분이 상의하셔서 마련하시든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 안에서 사시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어머니께서 월 18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하셨을 때 그이가 무턱대고 알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드리게 되었고 저희가 시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월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외에도 자질구레하게 사달라고 하시는 것들도 많고 병원비는 별도이고 돈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재훈이 키우는데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제 우리가 병 들고 나이 들고 너희들은 살만하니 우릴 모른 척 하겠다 뭐 이런 거냐? 아니죠. 그이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들이셨는진 모르겠지만 노후 대책을 해 놓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께 일정 용돈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두 분처럼 생활비의 모든 것을 기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두 분처럼 기댄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쩜 아들 돈을 가지고 당신들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당신들 노후를 아들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노후 걱정은 다 되어 있으니 되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나요?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이도 부모님께서 그 큰 돈을 모아놓지 못하셨을 텐데 어디서 그런 돈이 있었다는 걸까 싶었대요. 그래서 자신 몰래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려고 모아두신 돈이 있었는 줄 알았다잖아요. 우리 돈이 재훈이 돈이고 재훈이 돈이 우리 돈이고 아니 뭐 그런 거지. 그건 어머님 생각일 뿐이죠. 정말 이 정도로 최악일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저 안 했어요. 그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나 끌려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라고요. 이후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저의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셨고 마음이 약하고 바보 같은 남편은 제 앞에서 어떻게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당신이 너무 오래 살아 별거를 다 당하고 산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부모님 두 분이서 폐지라도 주어서 살 테니 저희만은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제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약하디 약한 제 남편이 어떻게 했겠나요? 그럴 일 없다고 지금까지처럼 지원해 드릴 테니 폐지 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시기만 하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님, 저보다 근력 좋고 체력도 좋으세요. 과거에 좀 아프시긴 했지만 최근 건강검진 결과도 좋으십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유독 제 남편 앞에서만은 툭 치면 부러지고 돌아가실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제 남편 앞에선 맨날 죽고 싶다. 당신에겐 앞으로의 인생은 없다. 온몸이 다 아프고 맨날 몸져 눕고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신다는데 정작 쓰러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가전 가구 사달라며 저희를 끌고 돌아다닐 때 보면 체력은 또 얼마나 좋으시고 걸음은 얼마나 빠르신지 젊은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온갖 가련한 척 불쌍한 척을 다 했지만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제가 꿈쩍을 하지 않자 당장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 들어오니 어머님은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세상 불쌍한 척, 가난한 척, 괴로운 척을 하시는데 도저히 더는 듣고 있질 못하겠어서 어머님, 제 인생도 피곤해요. 저 어머님에게 이해를 바라진 않아요. 어머니 저한테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 괴로운 인생을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 인생이 저 때문이에요? 아버님과 결혼하셔서 그렇게 힘드셨으면서 자식 낳는 것도 뒤로 미루고 삶을 더 탄탄히 다지셨어야 했는데 재혼식 낳고 살림이 더 힘들어졌었던 걸 왜 제게 보상을 바라시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희생 없이 절 낳아 키우셨나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해드려야죠. 저희가 손가락만 빨고 사는 한이 있어도 양가에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절대 안 바라시거든요. 자식들 등골에 기생해서 사는 부모 안 되실 거라며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벌어 알뜰살뜰 살면서 모으고 모아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도 당신들 노후도 마련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는데 어렵다면서 남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하는 시부모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먹고 노는 두 분이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제게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딱 선을 그으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완전 침착하고 감정 배제한 톤으로 말이죠. 제가 호구같이 원하는 거 다 맞춰드리니까 절 정말 바보로 생각하신 건지 저의 감정이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들이대 보다가 택도 없겠다 싶으니 태세 전환하시더군요. 결론적으로 어머님 말씀은 당신께서 아들 잘 키워 장가 보냈으니 시댁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비용 못 해줬어도 저희가 준 생활비를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월 30만 원씩은 모아두고 있었다며 당신께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아느냐고 하시기에 저도 월급에서 지출할 거 지출하고 적금 붓고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드리고 나면 얼마나 남겠느냐고
어머니께서 절 키우고 제 학비 대신 거 아니고 제가 성장하는데 희생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삶 아니셨냐고. 되게 아드님 키우시는데 그렇게 애쓰신 걸 왜 며느리인 저한테 이해받고 보상받길 원하시느냐고. 아드님과 단란하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사시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되게 아드님 장가는 대체 왜 보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버릇없이 말한 거 알지만 어머니 여태껏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끝도 없이 신세한탄을 필터링 없이 하셨으니 저도 제 입장을 오늘 모두 이야기할 거라고 어머님의 입장은 이제 제발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고 제 남편 멘탈 지켜야겠다고 공항 발작하는 거 저만 알고 힘들어하는 거 저만 본다고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으로 항상 괴로워하던 남편. 제가 왜 어머니 때문에 저랑 알고 지낸 일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닭똥 같은 눈물을 봐야 하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힘들어하는 남편을 끌어안고 가야 하냐고. 저 명문대 나왔고 그나마 장학금 받았고 상도 많이 탔고 재직 중에 일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고 어디 가서 박색 소리 태어나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고 복귀하자면 바로 복귀 가능한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저 집안에 물려받을 재산 적당히 있는 집입니다. 돈에 체면 내려놓고 공상 맞기 염치 없이 빌빌댈 정도로 없이 산 적 없어요. 제가 아는 것만 얼추 50억 정도 물려받을 거고요. 물론 시댁은 모르고요. 그냥 제가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본인 아들 등골 빼먹고 남편 말에 껌뻑 죽는 호구인 줄 알기는 하죠.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 어기셨고 노후 계획 있으시다는 말은 거짓말이셨고 제 인생 계획에 어머니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저는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정 안 좋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불쾌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드님이랑 결혼을 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머릿속에서 이 세상 가장 대단한 아드님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남편이 어머니 찾아오면 불쌍한 척하지 마시고 남편이 걱정한 어머님의 건강 문제와 금전 문제로 시골로 가서 혼자 늙어 죽겠다고 협박하지 마시고 말 걸러서 똑바로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때때마다 과하게 선물 챙겨드리고 한 거 좋아서 한 거 아니고 제 남편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서 불쌍해서 맞춰 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의 필수 생활비가 모자란 만큼 파악해서 드릴 예정이고 남편이 정 원하면 남편 본인의 용돈에서 안 쓰고 안 먹고 아꼈다 따로 챙겨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생활비 18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시부모님에게 세워나가던 돈은 절반으로 반토막 났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드러내고 징징대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